비트코인 왕자입니다. 자, 비트코인이 아침 시작이 5,800만원 자리에서 좀 시작이 됐습니다. 종가로 보니까요, 마이너스 5.5% 하락하면서 5,860만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. 자,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비트코인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, 그럼 일단은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하락의 이유가 뭘까? 왜 이렇게 하락이 됐을까? 자, 12월 4일 이후로 두 번째로 하락이 좀 됐다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때 하락폭이 대략 10%, 이번에는 5% 정도. 자,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. 한번 하락이 큰 다음에는 그 다음 낙폭은 굉장히 약할 거다라고 했는데, 사실 비트코인이 5% 빠진 거면은 뭐 그렇게 또 약한 프로스는 또 아니에요. 자, 그러면 이제 왜 빠졌을까라고 봤을 때,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 됐거든요. 자, 그래서 아무래도 어제 주식 시장을 잠깐 얘기하자면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이 되고 나머지 대부분들의 어떤 실적이 반영이 잘 안 되고,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로 약간 여긴 애들은 잘 움직였거든요. 근데 그 이외의 대다수 종목들은 많이 못 간 상태예요. 근데 미국 시장이 저번 주 금요일에도 그렇게 좋은 차트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가로 보니까요, 크게 밀린 건 아닌데 다우는 그냥 적당하게 밀렸고 나스닥이 조금 밀렸죠. 근데 그래서 지금 그 여파로 인한 시장 전체적으로 인한 하락세가 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. 근데 이게 급격하게 무너지는 장세가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제 요 그래프를 보면서 좀 알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 이제 여기 하루 동안에 오늘 아침까지 움직인 거거든요. 그러면 그냥 스무스하게 떨어졌죠. 보통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이렇게 훅 밑으로 꺼지는 방향이 나온다면은 뭔가 이제 터진 거예요. 안 좋은 내용들이.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락 이후에 조정 이후 이렇게 느슨한 좀 하락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, 아직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특별한 이유는 뭐 이유거리를 하나 만들자면은 뭐 금리 우려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됐다. 전에도 이제 그 금리 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떨어진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. 근데 이번에도 금리 얘기가 나오면서 좀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그럼 또 자세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. 자, 분봉으로 가서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예상했던 자리가 지금 이탈이 됐어요. 이렇게 5,900만 원까지 원래 가격 설정을 좀 해서 지켜봤는데, 지금은 5,800만 원까지, 거의 5,800 근처까지 좀 눌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대한 하락폭을 어디까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, 첫날 하락이 크게 나왔던 요 자리 있죠. 요 거래 터진 자리, 요 저점까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, 저 정도 가격이라면은 한 5,600만 원이 좀 될 것 같아요. 요 가격이 5,600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코인 자체 그냥 이렇게 좀 성장으로 봤을 때 너무 싼 값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락이 되고 낙폭이 나왔을 때 어, 저는 일단 좀 모아가는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, 자,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. 자, 만약에 5,600이라고 하는데, 만약에 그럼 5,600이 또 깨진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? 자, 전에도 한번 일봉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요 자리에 뭐가 많다 그랬죠? 매물대 형성이 많다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요 자리가, 그죠? 무겁다. 조정을 받으면서 과거에 9월 달에 만들어준 자리가 두텁기 때문에 쉽게 깨지진 않을 거다. 확률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안 깨진다는 아니었죠. 그래서 확률적으로 오히려 버텨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자리에서 5,800에서 좀 눌리더라도 5,700, 5,600까지는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좀 계산을 해 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이 중요한데, 그 다음은 다시 이제 만약에 하락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5,900만 원을 다시 또 회복을 시켜줄 거냐에 따라서 빠른 반등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 사례로 놓고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깨진 사례가 있어요. 과거에도, 과거 데이터에도 보시면은. 그런데 요 장중에 그 설정한 지지선을 잠깐 깨고 또 회복된 자리가 있습니다. 깼다가 또 회복된 이런 자리들도 있기 때문에, 지금 이렇게 뭐 지지선 깨졌다고 해서 그럼 뭐 위험한 거 아니냐,
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보시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. 지금 당장 다 정리를 할 거였으면 첫날 갖다 던지는 게 제일 좋았죠. 첫날. 그쵸? 요 지지선 깨진 날 갖다 던졌으면 제일 좋은데 이미 하락을 맞았다면 요 정도 하락은 조금은 더 체크하면서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자,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요 하락이 나오는 부분이 저는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 일시적으로 추세 이탈로 인한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요렇게 이제 계산해서 봤을 때 반등도 크지 않고 하락은 살짝 더 있고 이제 요런 상황인 거죠. 자, 그래서 과연 이제 6천만 원까지 좀 회복이 될 거냐? 아니죠. 여기 6,400이 되겠죠. 6,400까지 될 거냐? 아니면 5,900 또는 약간 5,900 밑에서 웃돌 거냐에 따른 어떤 조정 구간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고요. 추세가 깨진 거죠, 이거는. 자, 이렇게 보면은 추세선 타고 올라가다가 이날 하락되면서 깨져버렸죠. 그래서 요 흐름이 깨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인들이 좀 느슨한 상황이다. 힘의 세기도 약할 뿐더러 크게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이 받아서 어디까지 하락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이 계산한 흐름으로는 5,600 그 이하로는 조금 보기 많이 어렵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사실 지금 자리도 다 빠졌다고는 생각이 돼요. 근데 여기서 뭐 한 1, 2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, 200만 원 정도는 뭐좀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방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다시 또 코로나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다시 커지고 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, 제약주, 의약주 그 관련주들이 주식 쪽에서 지금 상승이 급격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애들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제약하고 의약 바이오 애들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.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반등 주고 머리를 다 돌렸습니다. 네, 상승 쪽으로 머리를 돌려놨거든요. 그래서 당분간은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대한 얘기들로 인해서 상승을 좀 만들게끔 한 다음에 그러면 상승을 얘네들 만들게 되면은 시장을 조정받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조정 주면서 코로나 관련주를 올려놓겠다. 라고 좀 봤을 때 그럼 단기간에는 좀 조정이 좀 더 발생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얘네가 이제 올라가고 나서 꺾일 시점에 다시 비트코인과 나머지 코인들 또는 주식들이 다시 재반등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뭐 그렇게 위험하거나 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아직까지도. 충분히 이제 요 정도 자리면은 뭐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요. 조정 상승 대비, 조정 대비 했을 때 사실 이제 우리가 요거 초반에 3,500에서 반등이 쭉 나왔을 때 고점 대비를 했을 때 절반 조정 받았다고 하는데 상승 마디로 계산해 보면요. 얘 한 마디 끝났고 그쵸? 요 두 번째 마디로 봤을 때는 거의 상승 초반까지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. 그죠? 그러면 거의 다 내려온 상태라고 보통 계산을 좀 하는데 확률적으로 프로스로 봤을 때 과연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1, 200만 원 정도 그죠? 1, 200만 원 정도 더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요것만 좀 일단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요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을 계속 좀 더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지금 비트코인이 추세 깨진 이후에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는 상황이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대로 조정 받을 때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옆으로 갈 때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. 수급. 그래서 다시 지금 금리 인상이 내용이 나오고 뭐 코로나 다시 뭐 재발에 대해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약간 들어가면서 또 그 반대되는 내용들이 나타난다면 비트코인도 머리를 좀 들 수가 있겠고 지금 상태에서 계속 이 상태로 가버린다면 추세하고 약간 이격이 좀 벌어지게 되죠.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5,900에서 6천만 회복이 돼서 요 위에서만 좀 놀아준다고 해도 빠르게 반등 시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뭐 위험한 것만 너무 생각하지는 말자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근데 그런 것도 또 있어요. 연말 되니까 주식 시장도 빠지더라 라는 게 있는데 그 얘기는 맞습니다. 맞아요.
왜냐면은 한 해 동안 매매하고 그 다음에 또 12월까지 가지고 있으면 또 내년에 뭐가 나와요? 네, 배당이 또 나오잖아요. 그쵸? 배당이 또 나옵니다. 그러니까 배당 나오기 전에 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배당 나오기 전에 빼는 사람도 있고, 그 다음에 연간 수익으로 봤을 때 빼는 사람,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보통 기관들은 좀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그렇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이나 전반적으로 연말 장세에서는 조금 빠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한번 해봤고요. 거기에다가 코인 시장은 특히 더불어서 어떤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 싸움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은 더 무거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지만, 만약에 길어진다면 12월까지는 굉장히 좀 지루한 흐름이 연장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과연 이제 봐야 될 거는, 이제 연말까지가 시간이 대략 한 2주 남았잖아요. 그쵸? 그럼 얘를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하락에 대한 강세다, 아니면은 하락이 이제 뭐 더 추가적으로 나타난다, 뭐 이런 부분은 아직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계속 시장 주시하면서 갔으면 좋겠고요. 아무래도 오후장에 가서는 약간 좀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. 오후장에는 오히려 좀 흐름이 다시 5,900 또는 6,000으로 회복될 수 있는 장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비트코인만 잘 체크해서 내 코인이 떻게 움직여질지, 방향성이 빨리 잡힐지 그런 내용을 좀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장은 이렇게 좀 보겠고요. 오후 시장 때 추가적으로 발생이 뭐 흐름이 또 바뀐다면 빠르게 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.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